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해드릴 얘기는 그 일제에 빼앗긴 식물 이야기입니다. 우리 토종 식물인데 그 토종 식물에는 바로 일제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는 일제 침략기의 잔재가 거의 남아있죠. 대한민국 전반에 뭐 동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행정, 유적, 예술 아주 모든 방면에 모든 부분에 일제 강점기, 일제 침략기의 잔재가 우리 사회에 남아 있습니다. 뭐 아마 얘기하면은 아니 이런 것까지 응? 이런 곳까지 이런 곳에까지 우리 일제의 잔재가 남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아시게 되면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우리나라 토종 식물에 어떤 일제의 잔재가 남아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식물이 발견되면은 그 식물을 국제식물학회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보나티칼 콩그레스라고 해서 바로 그 식물학회에 등록을 해서 그 식물의 어떤 종류 그리고 어떠한 이름이 가지고 있고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발견됐는지 이걸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바로 우리나라 토종 식물에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모든 생물은 국제기구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등록할 때 기준은 발견자의 이름과 그다음에 발견 지역이 어디인지를 이렇게 명기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하나의 생물종에 단 하나의 학명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라틴어로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그 우리나라 토종식물인 금강초롱꽃이 있어요. 굉장히 그 보랏빛의 아름다운 그런 꽃입니다. 이거 한국의 고유종이고 이 북한 현재는 북한이죠. 금강산에서 맨 처음에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경기도 용문산, 화학산, 그리고 강원도의 치악산, 오대산, 그리고 북한의 금강산에 서식하고 있고요. 대체로 이제 고산지대에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학명을 보게 되면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좀 발견할 수가 있죠. 학명이 뭐냐면 하나부사야 아시아티카입니다. 하나부사야 아시아티카. 좀 이상하죠, 이름이? 예,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식물이 어떻게 해서 학명이 붙었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이 학명을 붙인 사람은 그 일본의 식물학자인 나카이 다케노신이라는 사람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일제강점기 때 조선 총독부의 지원을 받아서 한반도의 식물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학명을 하나부사야 아시아티카라는 이름을 붙였죠. 근데 좀 이름이 좀 특이하죠. 그래서 학명을 한번 살펴보니까 이런 내용이었더라고요. 하나부사는 이제 성명이고 아시아티카는 종수명인데 성명인 하나부사는 뭐냐면 1880년 즉 일제 때 초대 조선 공사를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하나부사 요시모토가 바로 그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조선 침략의 시작이었던 강화도 조약의 세부 사항을 협상한 사람입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원산과 인천 지역을 바로 개항하기 위한 협상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임우곤란이 발생했는데 그 관련해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 체결한 바로 제물포 조약을 체결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 조선의 조선공사로서 이러한 일을 한 사람이죠. 그리고 종소명이 보통 그 발견된 지역이나 나라를 이렇게 붙이게 되어 있는데 분명히 그 금강초롱 꽃은 한국에서 발견됐는데 그게 코리아가 아닌 아시아로 변명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발견지를 왜곡해서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은 비단 이 꽃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익모초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익모초도 그 학회에 등록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자포니카라는 이름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검산초롱꽃도
하나부사야,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그 하나부사야라는 초대 공사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카이라 이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동초도 자포니카, 일본을 뜻하는 그런 글이 문구가 들어가 있죠. 또 이거 말고도 섬 기린초, 섬 기린초는 바로 울릉도와 독도의 토종 야생화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보게 되면 섬 기린초에 발견된 지역이 분명히 울릉도 독도인데 이거를 다케시마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섬 초롱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케시마로 표시가 되어 있고 섬 현삼도 다케시마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실 일제강점기 때에는 우리나라는 식민 지배를 당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세부적인 부분까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문적인 부분을 접할 수 있는 부분도 없었고, 그리고 또한 이 부분에 그렇게 신경 쓸 인재도 그렇게 부족했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발견된 토종 식물을 자기 나라, 우리나라에게는 뼈아픈 침략기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일본이라는 그 발견 지역을 넣었다는 것은 분명히 왜곡이죠. 그래서 사실 살펴보면 한국 특산 식물 약 527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약 우리 식물 327종이 일본 학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일본인의 어떤 이름, 그리고 발견 지역이 한국이 아닌 일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게 바로 327종이나 있다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학명은 한번 결정되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명은 6년마다 열리는 국제식물학회에서 식물명명 분과회의를 통해서 확정이 됩니다. 근데 이걸 바꿀 수 있는, 학명을 바꿀 수 있는 조건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분류학적인 변화에 의해서 이 식물을 달리 분류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당시 식물을 분류할 때 잘못 분류된 경우, 그런 경우 말고는 이 종명을 학명을 바꿀 수가 없다고 합니다. 특히 지금같이 이렇게 역사적인 이유로 학명을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수정이 불가하고. 그래서 학명은 한 번 결정되면 바꿀 수 없다고 합니다. 엄연히 우리 고유의 식물인데 이것을 일본 것으로 왜곡을 한 거죠. 분명히 한국에서 발견됐고 한국의 고유종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인의 이름이나 또는 일본에서 발견된 것처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거는 바로 치욕적인 조선 침략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일제 잔재가 우리나라 토종 식물에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잘못된 것은 바로잡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을 뿐더러, 그리고 거기에서는 그걸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이 식물의 어떤 속명, 학명은 한번 결정되면 쉽게 바꿀 수 없다는 바로 이러한 문제점이 현재 남아있죠. 그래서 오늘은 일제 빼앗긴 식물, 토종식물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가 무엇인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